사장님, 2차 시동 걸면 폭발합니다. 새벽 3시 국도변 24시간 주유소. 형광등 불빛 아래서 걸레질을 하던 21살 여대생 최유진의 입에서 차가운 경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급 수입차 운전석 문을 열려던 중년 여성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여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주유소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바로 이 지역 최대 건설사 대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강민주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은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제압해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최유진은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인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새 일하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 말 믿으셔야 합니다. 이 차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강민주 대표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가 차체 밑을 가리켰습니다. 사장님이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검은색 승합차에서 정비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려서 사장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5분 정도 뭔가 작업하고 갔는데 이상했어요. 새벽에 주유소 앞에서 누가 차를 정비해요? 강민주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비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거야? CCTV 확인해 보세요.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 밑을 보시면 최유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차체 밑으로 빛을 비췄습니다. 강민주 대표도 마지못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광등 불빛과 핸드폰 플래시가 겹쳐지는 그곳에 검은색 상자가 차축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시동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작은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희미하지만 분명한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강민주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건설업계에서 30년을 굴러온 사람, 현장에서 온갖 것들을 다 봤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저 빨간 불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건 강민주 대표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유진이 재빨리 팔을 잡아 지탱했습니다. 일단 차에서 떨어지세요. 위험합니다. 유진이 강민주 대표를 부축해 주유소 편의점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민주 대표는 비틀거리며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 좀. 유진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넸습니다. 강민주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돌리다 결국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새 생수를 따서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유진이 편의점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강민주 대표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 목소리가 너무 커서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경찰 부르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학생 이름이 뭐지? 최유진입니다. 유진 씨, 이거 경찰 부르는 순간 다 끝나. 회사도 끝나고 직원 500명이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강민주 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사람,
현장에서 조폭들과 맞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그저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강민주 대표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오빠야. 내 친오빠. 강석훈.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친오빠가 동생을 죽이려고?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나한테 물려줬거든. 오빠 아니고 나한테. 오빠는 맨날 술만 처먹고 도박이나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대표 자리를 준 거야. 그게 20년 전이야. 강민주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이 조용히 라이터를 받아 불을 붙여줬습니다. 고마워.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강민주 대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빤 항상 불만이었어. 자기가 장남인데 왜 여동생한테 회사를 줬냐고. 근데 나도 바보는 아니거든. 오빠가 뭘 노리는지 알아. 그래서 항상 조심했어. 음식도 함부로 안 먹고 차도 늘 점검하고. 그런데 왜 오늘은? 오늘 이사회가 있었어.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프로젝트 발표였거든. 엄청 큰 프로젝트야. 3천억짜리. 그게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업계 탑3 안에 들어가. 그런데 오빠는 내가 성장하는 걸 막고 싶었을 거야. 강민주 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사회 끝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거의 없어서 여기 들른 거야. 평소엔 절대 이런 데 안 오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 최유진의 말에 강민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빠가 내 차에 기름을 빼놓고 이곳에 들를 수밖에 없게 참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강민주 대표가 다시 차 쪽을 바라보니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고급 세단. 저것이 움직이는 관이 될 뻔했습니다. 주유소 도로 건너편 어둠 속에 세워진 검은색 승합차 안. 두 남자가 망원경으로 주유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40대 중반의 남자 강민주 대표의 친오빠. 대성종합건설의 최대 주주. 왜 안 타? 빨리 타. 조수석에 앉은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기 주유소 알바생이랑 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기름 넣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차 밑을 보는 것 같은데요? 강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들켰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새벽 3시에 주유소 알바생이 뭘 알겠어.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아 대시보드 위에 놓인 검은색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버튼이 중앙에 박혀 있는 투박한 장치. 폭탄을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 기폭 장치입니다. 안 되겠어. 지금 당장 터뜨려. 예. 지금요? 잘 됐어. 주유소에서 터지만 가스 폭발 사고로 위장할 수 있어. 어차피 CCTV는 우리가 미리 해킹해뒀잖아. 강석훈의 엄지손가락이 빨간 버튼 위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유소 편의점에서 강민주와 최유진이 차의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차에서 떨어지지? 들킨 것 같은데요, 형님. 강석훈이 이를 갈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발도 불길도 아무것도. 왜 안 터져? 다시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깍, 딸깍, 딸깍.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고장났어? 조수석의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신호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어. 테스트할 땐 멀쩡했는데. 강석훈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직접 가서 처리해. 지금 당장. 편의점 안. 최유진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전자장비. 이게 뭐야? 전파 차단기예요. 제가 전자공학과 학생이거든요.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만든 건데 반경 100m 안에 모든 무선 신호를 차단해요. 강민주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저 폭탄을 원격 조종을 못하게 막았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오래 버틸 순 없습니다. 배터리가 1시간밖에 안 가거든요. 똑똑하구나, 너. 최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경찰도 못 부르고 저 폭탄도 제거 못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며 탐욕과 광기로 일그러진 얼굴. 바로 강석훈과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주야, 오랜만이네. 오빠. 강민주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석훈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젊은 남자의 손에는 둔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산책이라도 나왔어? 아니면 주유소 알바생이랑 수다 떨러 왔나? 강석훈의 시선이 최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최유진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 보고 싶지 않은 걸 봤구만. 그건 아주 불행한 일이야. 최유진이 테이블 위에 전파 차단기를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강석훈의 눈이 그것을 향했습니다. 오, 그게 뭐야? 그걸로 내 리모컨을 막은 거야? 강석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내놔. 착한 아가씨처럼. 안 돼요. 최유진의 대답에 강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젊은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최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파 차단기를 꽉 쥐고 강민주 대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뒤로 가세요. 뭐? 이 어린 것이 감히? 젊은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슉!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유진의 머리를 향했지만 유진이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을 뻗어 편의점 진열대 아래에서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젊은 남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하얀 분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눈을 감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으악! 눈 안 보여.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를 양손으로 들어 남자의 무릎을 향해 내려쳤습니다. 퍽!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석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진짜. 강석훈이 재킷 안쪽에서 검은색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펑! 편의점 유리창이 박살나며 무언가가 날아들었습니다. 검은색 헬멧을 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유리창을 박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유리 파편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듯 멈추며 라이더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가죽 재킷을 입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야 너? 강석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 않고 유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오빠.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유진의 친오빠 최민호였습니다. 제때 왔네. 내 문자 받고 바로 달려왔어.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민호의 손에는
묵직한 렌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석훈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는 거야. 강석훈의 총구가 민호를 향하고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탕! 편의점 뒷문이 벌컥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50대 납작. 경찰이야. 총 내려놔. 강석훈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그 순간 민호가 순식간에 달려가 렌치로 강석훈의 손목을 쳤습니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경찰관이 재빨리 달려들어 강석훈을 제압했습니다. 꿈쩍 마.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자 강석훈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나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닥쳐. 내가 누군지 다 알아. 강석훈, 대성종합건설 부회장. 그리고 동생 죽이려 한 쓰레기.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주 대표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강석훈이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내가 내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내가 모든 걸 가져서, 나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오빠가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 닥쳐. 여자 주제에 장남인 내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야. 강석훈의 목소리가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자 편의점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민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가 문자 보냈잖아. 수상한 차가 왔다고. 민호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김 반장님께 연락했어. 다행히 바로 달려와 주셨네. 경찰관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유진 양, 증거 확보 잘했어요. 유진 양의 문자와 CCTV 영상이 결정적이야. 최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반장님. 김 반장이 강민주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대표님, 일단 저희가 폭발물 처리반을 불렀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차에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강민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넌 목숨을 걸었어. 나 같은 남 때문에. 강민주 대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돼? 21살이요. 대학생이지? 네. 전자공학과 3학년이에요. 왜 이런 데서 야간 알바를 해? 등록금을, 부모님은? 3년 전 고향으로 가시다 교통사고로. 강민주 대표가 최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 씨, 내겐 자식이 없어. 평생 일만 하느라 결혼도 안 했거든. 그래서 항상 외로웠어. 오늘 내가 날 구해줬어. 목숨만 구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을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강민주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되어줄래? 진짜 딸로. 최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딸이요? 응.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 내가 공부 다 끝내고 준비가 됐을 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사장님, 그건 너무. 나 진심이야. 내 오빠도 같이. 너희 남매한테 다 물려줄게. 내 전 재산, 어차피 난 물려줄 아무도 없거든. 민호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너희는 자격이 있어. 진짜 가족에게서 나를 지켜줬으니까. 강민주 대표가 두 남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이 외로운 여자 좀 봐줘.
딸 하나,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 최유진과 민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형광등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편의점 밖에서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셋이 나란히 손을 잡고 석 달 후 서울 강남의 대성종합건설 본사 회장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 트로피들. 이곳은 강민주 대표가 30년을 일궈온 성공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은 최유진. 더 이상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이 아니고 단정한 블라우스와 재킷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21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한층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 서류 좀 봐줄래? 강민주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입양 절차는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강민주는 주저하지 않고 유진과 민호 남매를 정식으로 자신의 자녀로 등록했습니다.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 날, 세 사람은 조촐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주유소 편의점에서였습니다. 라면 3개를 끓여놓고 삼각 김밥을 나눠 먹으며 강민주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 계약서 조항이 좀 이상한데요? 유진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민주가 안경을 고쳐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이거 완전 불공정 조항인데? 법무팀에서 뭐 했어? 제가 수정안 작성해 봤어요. 여기 보세요. 유진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수정안이었습니다. 강민주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딸. 전자공학만 공부한 게 아니었구나. 요즘 경영학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알아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강민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돈 때문도 권력 때문도 아니고 정말로 어머니를 도우려는 진심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누나, 엄마 현장 점검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현재 대성종합건설의 현장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며 스스로 자원한 자리였습니다. 어때? 공사 진행은? 순조롭습니다. 안전 점검도 이상 없고요. 아, 그리고 인부들 식사 개선 건의하신 거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강민주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현장 사람들 챙기는 것이 회사 챙기는 거야. 어머니한테서 배웠잖아요. 세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했습니다. 3달밖에 안 됐지만 마치 10년을 함께 산 가족 같았습니다. 그때 강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변호사 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 변호사님. 재판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민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빠 재판 날짜 잡혔대. 다음 주 화요일. 유진과 민호가 조용히 강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응, 괜찮아. 너희가 있어서 괜찮아. 강민주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 내가 회사를 독차지한 것 같아서. 그런데 너희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너희들처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벌 남매의 살인 미수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강석훈이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본 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석훈은 친동생인 피해자 강민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강석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강석훈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석훈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15년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 것 찾으려 한 게 죄야?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강석훈을 제압했으나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민주야, 너도 언젠간 후회할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강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에 담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민주의 양옆에 유진과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유진의 말에 강민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세 사람은 나란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3년 후 대성종합건설 창립 31주년 기념식. 대형 호텔 연회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 민주가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유진과 민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민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간부 자리를 맡기려 합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니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각자 자리에서 잘해낼 거라 믿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그동안 두 남매의 성실함을 익히 알기에 곧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만 해도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기적입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잘할까요? 강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난 너희들을 믿어. 민호가 어머니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줬습니다. 바람 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고마워, 아들. 세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네, 엄마. 후회 안 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 강민주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호도 함께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밤의 주유소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 죽음의 위기가 오히려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를 구했거나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그리고 또 감동해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